뉴스케일의 이번 실적은 숫자만 보면 역시 부진했습니다.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영업 손실은 작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컨센서스와 비교해도 매출은 꽤 크게 미스가 났고요. 그런데 뉴스케일은 아직 일반적인 실적주처럼 이번 분기에 매출이 얼마 나왔고 이익이 얼마 나왔냐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SMR 상업화 계약이 실제로 열리느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실적이 안 좋았다 해서 끝내지 않고 회사가 컨콜에서 무엇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재무제표와 현금흐름표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요한 건 TBA 엔트라1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결국 바인딩 PPA, 그러니까 구속력 있는 전력 구매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뉴스케일에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PPA는 분명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엔트라1 마이스톤 지급, 그리고 ATM을 통한 추가 희석 가능성도 같이 봐야 합니다. 결국 이번 영상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뉴스케일은 지금 상업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매출 없이 현금만 태우는 구간일까요? 이 관점에서 실적 숫자, 재무제표, 컨콜 내용, 그리고 현재 시점의 모멘텀과 리스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헤드라인입니다. 26년 1분기 매출은 56만 5천 달러였습니다. 전년 동기 매출이 1337만 달러였으니까 거의 96%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매출이 줄었다기보다 이번 분기에는 의미 있는 매출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영업 손실도 커졌습니다. 전년에는 3,532만 달러 손실이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5,752만 달러 손실입니다. 순손실도 4,669만 달러 손실, EPS는 마이너스 0.14달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작년 1분기에는 로우파워 관련 라이선스와 피드 매출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뉴스케일은 아직 매분기 반복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특정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매출이 간헐적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실적 숫자는 부진했다. 다만 이 회사는 아직 숫자보다 다음 계약을 봐야 하는 단계다. 그럼 시장 기대치와 비교하면 어땠을까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봐도 매출은 명확히 미스였습니다. 실제 매출은 약 60만 달러였고 시장 컨센서스는 데이터 제공처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략 500만에서 700만 달러 수준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기대치 대비로도 꽤 크게 못 미친 겁니다. EPS도 실제로는 마이너스 0.14달러가 나왔고 컨센서스는 대략 마이너스 0.11달러에서 마이너스 0.14달러 수준이었습니다. EPS는 매출만큼 큰 쇼크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대치보다 살짝 나쁜 숫자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뉴스케일은 지금 컨센서스 매출을 조금 넘기고 못 넘기고로 주가 논리가 완성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보는 핵심은 TBA 엔트라1 프로젝트가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OEM 계약과 단계별 현금 유입이 시작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번 컨센서스 비교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숫자는 미스가 맞다. 하지만 주가의 진짜 변수는 아직 실적이 아니라 계약 이벤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적 미스를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계약이 실제로 나오지 않으면 현재 밸류에이션을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숫자가 손익계산서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번 분기 뉴스케일은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 913만 달러에서 이번 분기 1281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일반 관리비도 2326만 달러에서 2484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기타 비용은 더 크게 늘었습니다. 전년 993만 달러에서 이번 분기 199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줄었는데 상업화 준비를 위한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뉴스케일의 현재 손익 구조입니다. 아직 본업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연구개발, 공급망 준비, 프로젝트 대응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구조. 다만 영업외에서 투자 수익이 조금 버텨줬습니다. 뉴스케일은 현금과 단기, 장기 투자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번 분기 투자 수익은 1083만 달러였습니다.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인데요. 그래서 영업 손실은 5,752만 달러였지만 투자 수익이 일부를 막아주면서 세전 손실은 4,669만 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본업이 좋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 돈을 굴려서 이자나 투자 수익이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뉴스케일은 아직 사업으로 돈을 버는 회사라기보다는 보유 현금으로 시간을 사고 있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시간에 사는 동안 TBA, 엔트라1 같은 프로젝트가 실제 매출로 전환될 수 있느냐? 그걸 보려면 이제 재무상태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현금 감소입니다. 2025년 말 현금은 약 8억 3,600만 달러였는데 26년 3월 말에는 3억 4,1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현금만 보면 한 분기에 거의 5억 달러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현금이 다 빠졌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일부는 단기 투자 자산과 장기 투자 자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장단기 투자 자산을 합치면 뉴스케일은 여전히 약 10억 달러 수준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장 유동성 위기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매입 채무 및 미지급 비용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25년 말에는 약 2억 8,600만 달러였는데 3월 말에는 2,220만 달러까지 줄었습니다. 이 감소분 대부분은 25년 말 미지급으로 남아있던 엔트라1 마이스톤 1 자녀 지급분이 1분기에 실제 현금으로 나간 영향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현금은 아직 많다. 하지만 상업화 스토리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 현금 유출도 이미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은 현금 흐름표에서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이번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6년 1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억 1,468만 달러였습니다. 전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2,279만 달러였으니까 겉으로 보면 현금 유출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연관화하면 안 됩니다. 이번 분기에는 엔트라1 관련 지급 이벤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표상 매입 채무 및 미지급 비용의 감소가 마이너스 2억 6,420만 달러로 잡혔습니다. 이 대부분이 엔트라1 마이스톤 1 자녀 지급과 연결됩니다. 즉 25년 이미 비용으로 인식됐지만 아직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던 금액이 26년 1분기에 실제로 빠져나간 구조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였지만 대부분은 장단기 투자 자산을 사고 파는 회전 성격입니다. 대규모 공장을 짓느라 돈이 빠진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재무활동연금 흐름은 플러스였습니다. 보통주 발행, 즉 ATM을 포함한 자금 조달 효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CF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적자회사 플러스 엔트라1 지급 이벤트 그리고 ATM 보강. 여기서 중요한 건 앞으로 PPA 같은 좋은 뉴스가 나올 때도 반대편에 마이스톤 지급과 희석 가능성이 같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컨콜에서 회사가 뭘 강조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콘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TBA 엔트라1 6GW 프로그램입니다. 회사는 엔트라1과 TBA가 뉴스케일 SMR 기반 대규모 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Definitive PPA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뉴스케일에게 필요한 건 관심이나 MOU가 아니라 실제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PPA가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PPA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대규모 NPM 매출이 찍히는 구조도 아닙니다. 흐름은 단계적입니다. 먼저 PPA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이트 스페시픽 서비스, 콜라 관련 작업, 프리 OEM 서비스 같은 초기 매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OEM 계약입니다. OEM 계약이 체결되면 NPM 제작과 관련된 단계별 대금, 즉 스테이지 페이먼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봅니다. PPA는 주가 이벤트, OEM 계약은 재무제표 이벤트. PPA가 나오면 시장은 분명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 가지성이 커지는 건 OEM 계약과 스테이지 페이먼트가 시작될 때입니다. 즉 뉴스케일을 볼 때는 PPA가 나오나 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PPA가 자금 조달, OEM 계약, 실제 현금 유입으로 이어지느냐까지 봐야 합니다. 뉴스케이 컨콜에서 강조한 또 다른 포인트는
자신들의 기술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현실성이란 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NRC 승인 설계입니다. 뉴스케일은 미국 NRC에서 승인받은 SMR 설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과 다릅니다. 두 번째는 LEU 기반입니다. 뉴스케일의 NPM은 일반 전홍축 우라늄, 즉 LEU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오클로나 테라파워 같은 일부 차세대 원전 기업과 비교할 때 차별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헤일로는 아직 북미 상업 규모 공급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정책적으로도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뉴스케일은 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 준비입니다. 뉴스케일은 프라마톤과의 공급망 협력, 두산 에너빌리티의 NPM 핵심 부품 생산, 그리고 여러 공급 파트너들과의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아직 매출로 크게 찍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나중에 PPA와 OEM 계약이 실제로 열렸을 때 우리는 공급망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로우 파워도 있는데요. 루마니아 로우 파워 프로젝트는 아직 완전히 끝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갈 가능성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바로 FID 완료나 대형 매출 확정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아직 프리-EPC 파이낸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이겁니다. 유스케일은 오컬러처럼 아주 혁신적이고 강한 미래 기술 이미지를 주는 회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NRC 승인, LEU 연료, 기존 원전 공급망, 두산, 프라마톤 같은 파트너를 통해 더 제도권 원전에 가까운 현실성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긍정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현실성 프레임이 실제 계약과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비용만 계속 쌓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의 모멘텀과 리스크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케일은 지금 모멘텀과 리스크가 같은 이벤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TVA, 엔트라1, PPA입니다. PPA가 나오면 분명 호재인데요. 대형 상업화 프로젝트가 실제로 움직인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있습니다. PPA 같은 다음 단계 이벤트가 나오면 엔트라1, 마이스톤2 지급 가능성도 같이 열릴 수 있습니다. 즉 PPA는 상업화 기대를 키우는 호재이면서 동시에 현금 유출을 동반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여기에 ATM 리스크도 있습니다. 유스케일은 이미 주식 발행을 통해 현금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좋을 때 현금을 확보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 부담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은 뉴스가 좋다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뉴스가 현금 흐름과 주식 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봐야 합니다. 모멘텀은 분명 있습니다. TBA, 엔트라1, PPA 가능성, OEM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스테이지 페이먼트 가능성, 로우 파워의 레퍼런스, NRC 승인 설계, 그리고 LEU 기반, 그리고 약 10억 달러의 유동성. 반대로 리스크도 뚜렷합니다. 매출 공백, PPA 지연, 마이스톤2 지급 부담, ATM 희석, 그리고 NPM 원가와 LCOE 불확실성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방은 계약에서 나오고 하방은 그 계약을 기다리는 동안에 현금 유출과 희석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TVA, 엔트라1, 데피니티브 PPA 체결 여부입니다. 이게 뉴스케일의 가장 큰 주가 이벤트입니다. 두 번째는 엔트라1, 마이스톤2 지급 규모입니다. PPA가 나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현금 유출이 얼마나 생기는지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OEM 계약 체결 여부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PPA는 기대감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 재무제표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려면 OEM 계약과 스테이지 페이먼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스테이지 페이먼트가 실제로 시작되는지입니다. 이게 시작되면 뉴스케일은 단순 기대주에서 조금 더 상업화 진행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우 파워 프리 EPC 파이낸싱입니다.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글로벌 레퍼런스로 살아남으려면 다음 단계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ATM 사용 속도입니다. 현금은 아직 많지만 주가가 좋을 때 회사가 얼마나 주식을 발행하는지는 주주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마일스톤을 제외한 기본 번 레이시입니다. 이번 분기 영업 CF는 엔트라 1 지급 때문에 크게 나빠졌기 때문에 그 숫자를 그대로 연관화하면 과장입니다. 하지만 마일스톤을 제외해도
뉴스케일이 분기마다 어느 정도 현금을 태우는지는 계속 봐야 합니다. 마지막은 NPM 원가와 LCOE입니다. 결국 원전은 기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를 얼마에 만들 수 있냐, 포크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냐, NOAK로 갈수록 경제성이 실제로 좋아지냐, 이게 장기적으로 뉴스케일 밸류에이션을 결정할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한국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이 뉴스케일의 미국 SMI 프로젝트 투자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인데요. 이건 단순히 한국이 뉴스케일 주식을 계속 산다라기보다는 한국의 대미 투자나 원전 밸류 체인 참여 관점에서 뉴스케일 프로젝트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긍정적인 주변 모멘텀은 맞지만 아직 확정 투자나 바인딩 계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TBA, 엔트라원, 자금 조달이나 두산 같은 공급망 참여로 실제 연결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뉴스케일의 이번 실적은 숫자만 보면 부진했습니다. 매출은 거의 없었고 손실은 커졌고 현금 흐름도 엔트라1 지급 영향으로 크게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뉴스케일을 보는 이유는 이번 분기 매출이 아니라 TBA, 엔트라1을 통한 첫 대형 상업화를 보너스 가능성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마이스톤 지급, 현금 유출, ATM 희석 가능성은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케일은 아직 실적주가 아닙니다. 상업화 이벤트주입니다. 상방은 PPE와 OEM 계약에서 나오고 하방은 매출 공백과 현금 유출, 희석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TBA 엔터라1, PPE나 OEM 계약 관련 업데이트가 나오면 다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